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 개막 연설에 또 시장의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이 두 개의 허들을 아주 큰 탈 없이 잘 넘어주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 흐름 좀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지난 한 달 정도 되죠. 증시가 제법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거의 5% 가까이 하락했었고 나스닥은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시원스럽게 반등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S&P 500이 0.8% 반등했고요. 나스닥은 2.26%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나스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의 판단은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 80%, 채권 비중 20%이고요. 미국의 신용 국채 금리가 지금 4.2%, 4.3%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많이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주식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 국가별 포트폴리오도 큰 변화가 없는데 한 가지 좀 조정을 했다면 우리가 베트남 비중을 좀 높였고요. 중국 비중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시면 실적이 중요한데 지금 실적이 나오는 추세를 보고 있으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나스닥 100만 급격하게 이익이 상승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또 S&P 500도 이익 추정치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신흥국에서는 유일하게 베트남 쪽이 이익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다행스럽게도 차트상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일봉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나스닥 100을 보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런 차트가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 100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약 3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은 7월 달이었는데 플러스 한 46%였었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재상승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2009년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한 해였는데 연간 5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상승률이 높죠.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 100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비중에서 중국이 조금은 줄고 베트남이 조금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선진국 증시 나스닥 100 지수의 집중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는 또 지금 미국 증시를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과 비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관련해서 또 시각의 변화는 없습니까? 네. 자, 우리가 그때를 좀 되돌아가 보면 1995년이 인터넷 사이클이 시작됐고요. 2000년이 이제 닷컴 버블 붕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5년간의 상승 주기였고요. 또 중간에 1998년도에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너무나 빨리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거품과 연결되는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인터넷 사이클이라면 이번에는 AI,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같이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을 한번 보시면은 1995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148%의 상승을 보였죠. 또한 나스닥은 같은 기간에 16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조정이 있고 나서 또다시 거품이 만들어질 때는 1998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는 S&P 500은 70%가 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나스닥은 자그마치 27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거품이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이 거품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 주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승 주기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이 종목이 있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종목이죠.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던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상승률을 보시면은 95년부터 98년까지 785% 오르고요. 아시아 금융위기 때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700% 가까이 98년부터 2000년 오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0년 5년 동안에 자그마치 4000%, 40배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2013년에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모바일 인터넷을 깔았던 회사, 더더욱이나 소프트웨어 연결까지 시키면서 1230%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죠. AI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바닥 대비해서 한 33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하는 질문이 생기고요. 여전히 저희는 아직까지는 상승 주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전히 상승 주기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 증시가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였지만 재차 상승에는 또 성공을 했거든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내려놓자, 또 여기다 향후 2년간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려놓자라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에는 내려놓자고요. 네. 다시 재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1970년대부터 80년도에 이렇게 낙타 등의 모습을 보였었죠. 다시 재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재상승을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2025년 초 또는 2026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은 하락 안정화되고 다시 재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지수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2%대가 아니라 2.5에서 3% 정도 사이에서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웰 의장이 했던 발언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지속될 시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는 또 다르게 받아들이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가운데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틀란트 페드 연준의 GDP 나우로 보시면 이 숫자가 정말 너무 높아요. 그러네요. 지금 5.9%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 4분기가 GDP가 예상보다 높은 2.4%가 나왔죠. 지금 3, 4분기 예측치가 5.9%가 나오고 있다. 자, 이건 뭐 경기가 완전히 반등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투자가 지금 3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3%나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증시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또 지난 출연 때 추세적인 주기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미국 증시 변동성을 가져갈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좀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신 건데 이 추세적 주기 다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세적 주기라는 것은 경기 사이클 여러 개가 포함이 돼서 아주 긴 사이클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13년 동안에 추세적 주기가 변동성 주기였다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이 약 10년 정도 되죠. 이 길이가 10년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상승 주기가 16년, 20년 이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 앞으로 6년 정도 더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고 좀 더 빨리 사이클이 끝난다 하더라도 2026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수로 보면은 전 고점을 탈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S&P 500 4,800, 나스닥 16,200을 돌파를 할 것이고 최소한 저희의 판단에는 S&P 500 5,200 그리고 나스닥은 한 19,000포인트는 돌파를 하고 이번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추세적 주기로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엔 하락 마감하면서 성장주, 빅테크주들이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뭐 현 시점에선 성장주 투자가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형성된 의견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십니까? 네, 자, 너무 제가 좋은 얘기만 했다 보니까 좀 리스크, 위험도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위험스럽다라고 걱정하는 것이 이 차트를 딱 보시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뭐냐면 닷컴 버블 때 IT 업종이 전체 S&P 500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냐 이겁니다. 보시면 거의 뭐 30%대 초반, 33%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벌써 30%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또 더블탑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IT 업종의 이익이 전체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면은 그때 고점 수준에서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IT 업종의 이익률이 좋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EBITDA로 계산하시면 지금 보시면 이 EBITDA의 숫자는 옛날보다 거의 1.5배 수준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선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걱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는 이 고점을 뚫을 거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시점은 이 고점의 한 85% 정도 된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가치주냐 성장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파란색 선이 높을 때는 가치주가 퍼포먼스, 수익률이 더 좋았을 때고요. 빨간색 선이 나올 때가 성장주가 더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난 100년으로 놓고 보면 파란색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크가 빠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가치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를 리피트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잘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빨간색이 훨씬 많죠. 이게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건데 그 숫자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런 숫자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 미국의 고용 생산성 증가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과거에는 고용 증가가 훨씬 컸어요. 근데 지금 지난 10년을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인 생산성 향상이 훨씬 크죠. 이게 바로 IT와 연결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GDP가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트폴리오상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전히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런 IT 업종 두 개를 더하면 45%의 투자 비중이고요. 그 이외에 또 생산성을 높여주는 전기차 부품을 20%, 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15% 정도 해서 성장주 80%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생산성 증가 그래프에서 좀 숫자가 작게 나가긴 했지만 72년, 82년, 이 20년 동안은 고용의 추세가 훨씬 더 생산성보다는 더 확대가 된 가운데 이 92년부터는 GDP 향상,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가 확 늘어나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IT에 대한 업종 투자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미국 대형 기술주의 상대적 매력도는 어떻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저희는 여전히 팡이나 마가라든지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데 저희가 분석하는 결과로는 대형 기술주의 매력도를 보시면은 엔비디아, AMD, 테슬라, 퀄컴, 인텔, 메타 대부분 다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셀즈포스, 넷플릭스 다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줌 비디오까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3개 대형 기술주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67% 이상이 나오는데 S&P 500은 내년 연말까지 28%고요. 나스닥은 37.4%, 나스닥 100은 54%니까 여전히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